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75번 문제죠. 그쵸? 자, 제가 예전에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를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제외가 되는 장소가 있다. 이 정도는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 여기를 초과하는 장소. 그죠? 그리고 삼류와 오류. 요거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류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한다는 건 그만큼 허용된 농도 범위 이상의 가스가 뿌려지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류는 따로 없었고, 삼류, 오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반응성 및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그리고 자기반응성 물질, 이런 데는 뿌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76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의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는 오존층 보호용인 친환경적 소화 약제이다. 이게 친환경적이죠. 그죠? 친환경적이고. 자, 2번 증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대기 중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깨끗한 가스가 대부분 이렇죠. 그죠? 잔여물이 없죠. 3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는 기존 1301 2402, 1211 이런 거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죠. 이거 제외죠, 제외. 그치?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 파괴 지수 ODP와 지구온난화 지수 GWP는 자, 몇에 가깝다? 제로에 가깝다. 그죠? 그만큼 뭐하다? 친환경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7번 다음 중 할로겐화합 및 불활성 기체 약제명과, 자,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허용 설계 농도 문제가 제가 이걸 앞쪽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서 제가 예전에 블렌드 A 요거 몇 프로다? 10%. 요거 해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표 넣어놨어요. 그래서 1, 2, 4가 1%. 맞습니까? 그리고 1, 2, 5가 11.5%. 그죠? 그리고 HFC 23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3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이건 답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설비 쪽이지만 이제 약제 문제가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7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분말 소화 설비의 구성품은 무엇이냐. 자, 이거 뭡니까? 와, 주밸브를 개방시켜준대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정압 작동장치.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압력 조정기라는 게 있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15MPa 정도의 압력을 2.5MPa 이하로 뭐를 시키더라? 감압. 그죠? 그리고 청소장치는 뭐예요? 사용하고 남은 분말을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해 주는 애죠. 그죠? 분말 개방장치라는 건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됐습니다. 자, 그리고 79번. 자, 이거 보세요.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했대요.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자, 이름 뭡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법에서도 이제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또 소화기, 이런 것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그냥 정의로 알고 계십시오. 자세한 설치 기준보다는. 자, 80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음성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와트 값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깥쪽이다. 그럼 몇 와트? 3와트. 안쪽이다. 1와트. 맞죠? 그래서 요 3, 1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와트냐 또는 1와트냐. 맞나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그래서 실외, 조금 더 실외니까 출력값이 좀 더 크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큰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와트가 들어가야 되고, 실내는 1와트. 81번.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은 몇 초? 10초. 그죠?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82번. 다음 중 자탐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가보면 우리가 뭐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그죠? 중계기. 그리고 감지기. 그리고 무슨 장치요? 음향장치. 발수, 중감음. 발수, 중감음. 맞죠? 그래서 발신기는 화재 신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내주는데 어떻게 발신해 주는 겁니까? 얘는 화재 발생을 수동으로 알려주는 애고, 얘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애고, 그죠? 얘는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애고, 그죠? 중계기는 이제 아령 수신기에 달리는 애고요. 맞죠? 음향장치는 이제 불이 났을 때 따르르릉 하고 울려줄 수 있는 경종 또는 사이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수, 중감음 요 5가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그럼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소화전. 표시등은 그죠? 이런 데 다 다르잖아요. 수신기에도 있고 발신기에도 있고 응답등이라는 게 있고 여기 화재 표시등 이런 등들 다 다르죠. 그죠? 83번 자탐 설비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1번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해주는 장치다. 경보해주는 장치다. 수신기.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지금 여기가 보면 연소 생산물을 자동적 또는 수동, 뭔가 이상하죠. 수동이 왜 들어가 감지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 감지기가 있고 연기 감지기가 있고 불꽃 감지기가 있고, 맞죠? 이런 애들 다 자동으로 감지하는 애죠. 수동이 아니고요. 경계구역이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린 무슨 구역이라고 얘기한다?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한다. 발신기란 수동 버튼을 눌러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뭘로? 수동으로 발신해주는 장치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84번 자탄설리 경계구역 설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 자, 문제로 보겠습니다. 한 변은 50m. 맞죠?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층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400제곱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00이 아니고 얼마다? 500. 그죠? 500제곱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1개 층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요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적 기준이 600이 있고 그리고 길이 기준이 몇 메타? 50m가 있다. 또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인다 라고 하면은 1000제곱에 길이가 몇 메타? 50m. 만일 지하구다. 그럼 여긴 몇 메타? 700m. 그죠? 이런 개념들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면적이나 또는 길이를 가지고 경계구역을 산정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들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쓸 때 경계구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숫자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85번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경보 방식이래요. 자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3층. 경종이 울려야 하는 층수로 오른 것은, 자, 건물은 몇 층짜리래요? 몇 층? 11층짜리래. 11층. 그죠? 그럼 지금 11층짜리 건물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경보다? 우선경보다. 이게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16층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럼 내가 우선경보 방식일 때는 2층 이상의 층에서 경종이 어떻게 울려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화재층 및 직상 몇 개 층? 그렇지. 4개층. 그럼 3 울렸죠? 그리고 4, 5, 6, 7 총 몇 개 층이에요? 그래서 5개 층이죠. 5개 층. 1층에서 여러분들 만일 불이 나면요, 발하층 및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불이 나면 발하층 및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경보 방식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11층, 16층 그냥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별로 뭐가 나올지는 또 예상을 한번 해봐야겠죠.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86번. 요즘 요 수신기에 대한 게 또 시험 문제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 수신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신호 방식에 의한 구분으로 우리가 이제 P형과 R형을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자, P형은 공통신호죠. R형은 고유신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P공 R고라고 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표시등을 가지고, 그죠? 표시를 해주는 거고, 고유신호는 문자를 어디에 표현함으로써, 그렇죠, LCD에 표현함으로써 고유신호라는 걸 이제 내보낼 수 있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P형 수신기는 소형이죠. R형이 대형, 좀 큰 건물, 그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화재 발생 시 경보장치를 기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음향장치가 기동이 되게 되어 있죠. 그죠? 얘가 이제 신호를 받으면 거기서 주경종이라던가 또는 지구경종 이런 게 이제 명동하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비에 전원을 공급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기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가보면 단자대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이 단자대에다가 얘네들에 대한 전선을 다 꼽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멀티탭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정에 가보면 우리 멀티탭 있잖아요. 그럼 멀티탭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또 수신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신기가 죽어버리면 모든 기계기구의 전기가 그냥 끊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간 심장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뭐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AC 220V를 우리가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로 220V 쓰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DC 24V라는 전원을 씁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기적인 내용이고 전원적인 내용이라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 24V를 쓴다라는 거. 대신에 또 교류가 아니고 직류 전원을 쓴다라는 것도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87번. 자탐 설비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신기 중 P형은 P0이라 그랬죠? R9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발신기 구성 요소에 다이아프램이 어디 있어? 그치? 발신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누름 버튼 스위치, 그죠?
그리고 여기 원래 전화잭이 있었지만 요즘은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일단 쓸게요. 전화잭.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이 하나 있죠. 무슨 등? 응답등. 그리고 명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발신기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명판. 이게 발신기다. 이름 써주는 거예요. 그냥 명판에다가는. 자, 중계기는 수신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P형 2급 아니고 R형.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갔을 때 주음향 장치잖아요. 주음향 장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게 맞죠. 수신기 내부나 직근에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음향 장치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구음향 장치가 이제 지구음향 장치. 자,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 쪽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누가 들을 수 있게? 관리자가 들을 수 있게. 자, 지구음향 장치는 누가 듣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 그죠? 제실자들이 들을 수 있게 층마다 설치하는 게 지구음향 장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4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88번. 자탐 설비 수신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저기 나왔네요. AC 220V로 우리가 이제 전원을 받아요. 돼지코로. 아셨죠? 근데 얘가 직접 수신기로 들어갈 때는 DC 24V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정류라는 게 뭐냐? AC를 DC로, Q를 직류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는 누름 버튼 스위치는 이건 누구의 여러분들 구성 요소예요? 발신기죠. 수신기는 시험하고 복구 기능이 있대요. 이게 시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공통선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화재 표시 시험도 있고 동시작동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다 시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다? 복구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나와 있잖아. 도통, 동시작동, 공통선 이런 것들 시험이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그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직접 눌러줘야 돼. 직접 눌러줘야 돼. 내가 어떤 실험을 하고 싶으면 그 실험 버튼 스위치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P형에 대한 거죠. R형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지. R형은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고장이 났으면 LCD에 다 표현이 돼요. 나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얼마나 친절해, 그치? 그러니까 비싸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89번. P형 1급 발신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누름 스위치, 전화잭, 응답 램프. 이게 맨날 다이아프램 이렇게 나왔어요. 다이아프램은 일반적으로 어디 달린다고요? 감지기. 근데 P형 1급이라는 게 나왔지만 요즘은 P형 1급, 2급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셨죠? 자, P형 1급은 옛날에 얘가 있는 거. 근데 얘는 전화 기능이 없는 거. 요즘은 그냥 P형 발신기라고 얘기하죠. 1급, 2급 따로 나누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오면 이렇게 그냥 답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게 기출문제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보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가져가 주시면 좋다. 자, 90번. 다음 중 자탐 설비 발신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나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걸 얘기한다. 오케이. 됐죠? 두 번째, P형 2급 발신기는 누름 버튼 기능만 있고요. 전화잭이 없어요. 그래서 통화가 제가 불가능하다. 방금 제가 적어드렸던 게.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P형 1급과 2급이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거다라는 거지. 요즘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 그래서 1급, 2급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셔라 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보면 3번. R형 발신기는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거로 숫자 등의 기록 장치에 의해 표시가 되며 회선수가 매우 많은 건물이나 초고층 빌딩 백화점. 야, 이거는 R형 발신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신기에 대한 설명이지. 그죠? 4번. 발신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옥외와 옥내형으로, 방폭 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과 비방폭형으로.
방수성 유무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몇 번? 여기 3번이라. 이거 수신기에 대한 설명이라니까요. 그죠? 91번. 자탐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수신기는 화재 시 발신기 또는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며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 및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설비이고 고유 신호로 수신하는 P형과 공통 신호로 수신하는 R형이 있다. 뭔가 잘못됐죠. P형이 뭐예요? 공통. 그죠? R형은 고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P0, 알고. P0, 알고. 그럼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발시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걸 얘기하고 자탐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설비다. 자동화재 속보 설치 시 당연히 연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탐과 자속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연동이 돼야 돼요. 경계구역이란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경계구역에 대한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지금 여기 갔을 때 얘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보실 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수신기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또는 발신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92번. 자탐 설비에 감지기가 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감지기는 얘네들을 감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다? 화재다라는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신호를 줘요? 수신기 쪽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를 발신을 해주는 거지. 수신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수신기가 하는 거죠. 그죠? 맞죠? 93번. 자탐 설비에서 열 감지기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열 기전력 이용 방식, 공기 팽창 이용 방식, 넓은 범위 내의 열 효과 누적.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열 기전력이라는 걸 이용한 게 이제 차동식에 있었죠. 마찬가지 공기 팽창 차동식. 이런 것도 다 차동식이죠. 대신에 얘는 분포형. 그죠? 차동식 들어가 있고. 이온 전류 변화는 뭐예요? 요거는 연기죠, 연기. 맞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슈 미사일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온 전류가 변하는 걸 잡는 감지기가 있는데 걔 이름이 무슨 감지기다? 우리 이온화식 감지기고 연기 감지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4번. 다음은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 종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중 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열 감지하는 열 감지기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열 감지기 종류에 뭐가 있다고요? 차스. 차분. 차동식 분포형이죠. 그죠?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마지막에 갔을 때 무슨 감지기요? 불꽃 감지기래. 네. 보상식. 그죠? 요런 애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 종류, 차동식 분포형 종류,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94번 해설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그럼 지금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찾아주시면 되겠죠. 95번. 열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자, 이런 데는 차동식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를 설치하더라? 정온식을 설치하더라. 그죠? 96번. 다음 중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감지기는 이거 다 열이잖아요. 여기 광전식. 그래서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온화식. 그죠? 광전식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스포트, 분리형, 공기, 흡입형.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뭘 사용하는 거다? 레이저, 광을 사용한다. 그죠? 얘는 AM 미사일을 사용해서 이온 전류 변화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97번. 다음 중 영감지기 종류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98번. 자탐 설비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광전식 감지기는 연기죠. 이온화식 감지기는 연기죠. 보상식은 열이죠. 이온화식은 연기죠. 끝났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4번. 천장 높이가 15m 이상이래요. 그죠? 그럼 15m 이상이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열 감지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설치한다? 연 감지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8m 이상일 때, 15m 이상일 때, 8m 이상일 때 차분한 이광연. 그래서 연기복합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불꽃 감지기는 어차피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15m 이상일 때는 차분한 빠지고 이광연.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별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얘네 두 개는. 몇 종? 1종, 2종 다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더 높이 올라가면 민감도가 더 민감한 것만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딱 몇 종만? 1종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게 얘가 있으니까. 그죠? 불꽃 감지기로 바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밑에 8m 미만에는 대부분 모든 감지기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번이죠. 다음 중 경보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자탐으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 음성망 등의 방법으로 관객에게 자동으로 화재 발생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속에 대한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자속은 여기까지 맞아요. 자탐 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 음성 등의 방법으로 여기가 보면 관계인이 아니죠. 그지? 소방관서에. 비상벨 설비는 항상 자동으로 건물 내 외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다. 비상벨은 비상경보 설비잖아요. 이거 수동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외에도 들릴 수는 있어요. 바깥쪽에서도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내보다 외보다는 약간 내 쪽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건물 내부만. 아셨죠? 그래서 비상벨 설비는 뭐에 대한 거다 이거? 비상경보 설비. 됐죠? 3번. 자탐 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음향장치. 오케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별도의 수신기 아니죠. 별도의 수신기 없죠. 혼자 그냥 하나 딱 달리는 거라 그랬어요. 감지기가. 맞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101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조작 스위치. 우리가 사람이 누르는 스위치는 대부분 다 0.8에서 1.5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지.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으로 인해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해서 10회 이상 반복 접속을 하고 다이얼링 완료 후 30초 이상 호출이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을 시켰을 때 20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속보? 3회 이상 속보다. 그죠? 주전원이 정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이 돼야 하며 주전원이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경우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다시 어디로? 주전원으로 복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2번.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요거 아니죠. 얘는 그냥 피난구조 설비죠.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는 건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103번. 자, 이런 설치 기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조금 나왔다 그랬죠. 유도등 쪽에서. 다음 중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피난구 유도등이니까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 맞고 높이 출입문 위쪽이니까 1.5m 이상. 피난유도선은 50cm 이하 또는 바닥면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유도 표지는 이게 15m고 보행거리예요. 됐나요? 유도등이 보행거리 20m고요. 유도등은 보행거리가 20m고. 그리고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전멸기라는 게 3선식이 뭐예요? 불났을 때만 켜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설치했을 때는 감지기가 동작을 했으면 평상시엔 꺼져 있더라도 감지기가 동작했다라는 건 불이 났다라는 거니까 그때 뭐가 들어와 줘야 된다? 불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4번. 피난구 유도등은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표시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녹색 바탕에 백색, 그죠? 글씨, 문자. 2번.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 바닥으로부터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죠. 그죠? 요거 맞고 통로 바닥벽에 설치한다. 맞고. 105번.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및 피난 경로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메타 이상. 자, 요거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한다라고 해가지고 1.5m 이상이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 중에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 정도만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피난 설비 중 유도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피난구 유도등 높이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로부터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 문자 및 식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통로 유도등, 그죠? 통로 유도등의 색깔은 요게 어떻게 된다? 반대예요. 그래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 그죠? 요거는 맞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론책에는 요걸 다 넣어놨어요. 설치 기준을. 왜냐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지금은 그냥 문제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만. 자, 107번. 다음 중 객성 유도등 설치 위치가 아닌 거. 자, 제가 어디다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통로, 바닥, 벽. 통로, 바닥, 벽. 맞죠?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뒤쪽에 남아있는 재현 설비 보고요. 그리고 재난관리법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앞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풀고 기타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뒤쪽에 이제 기출 문제, 그죠? 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요 빵꾸 노트도 제가 특강 형식으로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자고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